첫 번째, 속세로 나온 한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서도 보이듯이 한은사라는 표현이 90년대부터 사실 나왔어요. 한은이 하도 조용한 집단이고 여기에 경제학 박사급 인재가 130명이 넘게 있거든요. 근데도 여기서 경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굳이 발언을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조용히 금리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절간 같다고 해서 한은사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창용 총재가 취임하고 나서 그런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 모습들을 한은이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창용 총재의 취임사부터가 남달랐거든요. 취임할 때부터 했던 얘기가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할지 못할지 아니면 침체로 갈지 요 두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경제정책의 프레임을 과감히 바꾸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정부가 산업정책 짜고 중화공업 육성 정부 중심으로 하고 모든 산업을 정부가 다 짜가지고 너 이렇게 해 보조금 줄게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정부가 밤새 일한다고 될 게 아니라 민간 주도로 민간이 창의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 좀 뒤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요거는 정부 정책에 있어서 한은이 개입성 발언을 했다라고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얘기를 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가계와 정부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했다는 점, 이게 혹시나 거품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요게 이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될 거라는 점까지도 언급을 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정부 정책에도 개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한은이 전통적으로 그러지 않았으니까 이제 요 얘기도 같이 했는데 한국은행 본원의 역할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인데 이창용 총재가 왜 이렇게 큰 거시적 담론을 이야기하는지 의아할 수 있을 겁니다. 애초에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한국은행의 가장 큰 임무가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가 당면한 중장기적 도전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책임이 통화 정책의 테두리에만 머무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더 시장에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취임사에서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저러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농산물 가격부터 건드렸다는 거예요. 생산성이 낮고 개방도가 낮고 유통구조가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농산물이 OECD에서 제일 비싸다 이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농산물이 비싼 거냐. 그래서 우리는 요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 일단 생산성 증가도 뭐 스마트팜이며 뭐며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생산성 증가도 중요한데 우리 수입도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농업이 되게 사실 카르텔화가 되게 많이 돼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쌀 농사가 되게 심한데 우리나라가 쌀에 대한 관세를 500%씩 매기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쌀 수입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식량 자주구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혹시라도 전쟁이 나고 우리나라 국경이 봉쇄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식량은 우리가 알아서 만들 수가 있어야지 외부의 위협에서부터 안전하다라는 게 옛날에 식량 자주구원 논리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세계화가 되면서 공급망이 다변화가 되고 쌀이나 이런 식량들을 공급받기가 되게 쉬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가격에 비해서 한국이 기형적으로 비싸지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수입을 하자라는 얘기를 이창용 총재가 했다는 거죠. 그 수입을 하게 되면 다른 변동성이 낮은 국가들과 이거를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 보고서에서 냈다는 겁니다. 아마 올해 6월쯤에 BOK 이슈 노트 보고서에서 냈던 걸 건데 혹시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뱅크 오브 코리아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BOK 이슈 노트에서 막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찬찬히 훑어보시면 한국은행의 생각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요거 자체는 국가 단위에서도 되게 중요한 현안입니다. 농민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식량 자주권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기 이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물가만 기반으로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다른 부분을 배제하고 얘기를 한 건데 이제 그 부분에서 직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우리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단순히 물가만 바라봐서 이렇게 할 게 아닙니다라고 반박까지 할 정도로 엄청난 이슈를 만들어냈다는 게 여기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 최근에 이제 필리핀 유모가 이제 한국 와가지고 이슈가 되게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최저임금 차등화해서 지급해야 된다라는 발언까지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 국제노동기구 ILO라고 하거든요.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우리가 이제 비준돼 있는데 그 비준을 정면으로 어기는 얘기입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인데 그거를 어겨야지 이게 가능한 거니까. 근데 이제 요 얘기를 하는 의도가 뭐냐면 사실 최저임금이 비싸긴 해요. 이 나라의 최저임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근데 이 내국인한테 최저임금을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외국인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발언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와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정치인과 함께 사진을 찍은 포스터까지도 나올 정도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 제가 야 이걸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요, 이번에 8월 27일 날 또 BOK 이슈네트 보고서로 발표를 했던 건데, 딱 보면 아시겠지만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 문제와 대응 방안입니다. 딱 우리나라의 영린이거든요. 요 입시 경쟁은 진짜 이 나라에서 건드려선 안 될 영린입니다. 모두가 문제라는 걸 알고 있지만 아무도 못 건드리는 게 요건데, 결국 요점은 요거예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제일 윗부분에 여기에 다 써져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큰 글자만 좀 읽어볼게요. 입시 경쟁 과열은 사교육 부담, 교육계의 불평등 심화, 사회 역동성 저하, 저출산, 수도권 인구 집중, 학생의 정서 불안, 낮은 교육성 등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입시 경쟁은 사교육비 증가로 가계에 큰 부담을 줬으며 교육계의 불평등을 초래했다. 사교육 불평등은 소득계층과 거주지역에 따른 상위권대 진학률의 큰 격차로 이어지고 있고, 분석 결과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는 학생의 잠재력보다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서 주로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그러니까 이제 부의 대물림이란 거죠. 부의 대물림 심화와 교육적 다양성 부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여기에 더불어서 입시 경쟁은 저출산과 만혼, 수도권 인구 집중과 서울 주택가격 상승, 학생의 정서 불안 모든 문제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례 선발제를 제안한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요약하자면 요 얘기인데, 요거에 대한 근거들을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얘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시다면 보고서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통계 그래프들을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 총액 최대인데 격차 또 지역별로 크고 서울 출신 쏠림이 뚜렷하게 나온다. 그래서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각해지는 문제 또한 요거하고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그 와중에 청소년 자살률, 재유생 비중 너무 빠르게 늘고 있다.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상위권대 진학률이 높고, 특히나 이제 서울대 진학생의 서울 출신 비중이 뚜렷이 높다 이거죠. 25%만이 학생 잠재력의 영향이고 75%는 부모 경제력이 영향을 끼치더라, 통계를 쭉 보니까. 그리고 요거를 이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지역별로 보니까 92%가 거주 지역으로 인한 효과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가 문제냐? 강남 이 학군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서울 내에서도 강남과 아닌 곳의 차이가 너무 많이 크니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역별 비례 입학제를 하거나 아니면 지역별 상한제, 입학 상한제를 두자라는 해결 방법으로 통계를 진짜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그 보고서를 냈습니다. 말 그대로 영린을 건드렸죠. 이 강남 학군이 어떤 학군인데 거기를 지금 건드린 겁니다. 맺은 말로써 우리 사회는 명문대 진학을 둘러싼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인해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고, 본고는 이러한 구조적 사회 문제를 완화하고 교육적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제안한다고 얘기했고, 설득할 때 이제 중요한 전략이 하나 있죠. 유명인의 말을 인용하는 거.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인 앨런은 대학 내 지역적 다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재는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유명인의 말까지 한번 이제 인용해 주면서 이 보고서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창용 총재의 말이 맞다 틀렸다는 모르죠. 만약에 한다 한들 안 한다 한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될 거고,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근데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하느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는 되게 지금 센세이션한 이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것도 되게 이슈가 되고 있지만 아마 앞으로도 더 많은 이슈들을 얘기를 할 겁니다. 참고로 이제 이창용 총재는 자식 셋을 전부 다 외국에서 가르쳤고 강남에 아파트가 있으신 분이긴 합니다. 혹자는 강남에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에서 이렇게 진학하는 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버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강남에서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강남 좌파적 마인드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이제 해석의 차이는 이제 본인한테 맡기는 거지만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센세이션하다, 앞으로도 행보가 좀 주목할 만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린을 건드린 건 맞아요. 정리를 드리자면요,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에만 집중하면서 외부 접촉과 동떨어져서 절간에 비유해가지고 하는사라고 불려왔습니다. 취임사부터 남다른 이창용 총재의 취임 이후에 하는사라는 별명을 탈피하는 움직임을 보여왔었는데요. 근데 여담이긴 한데 요즘 우리나라 절간도 되게 비슷한 분위기예요. 80년대에 불가에 귀의하신 스님들이 기타 치고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제가 80년대에 있었던 건 아닌데 이 부모님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래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주지 스님이 될 때가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불교가 좀 개방적인 분위기로 많이 바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이슈가 됐던 게 뉴진 스님 되게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스님은 아니지만 그 뉴진 스님 그런 거나 이제 이런 이슈들을 봤을 때 이것도 좀 절간 같은 분위기가 바뀐다는 건 아니지만 좀 비슷한 결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나라의 고질적 문제이나 아무도 언급도 건드리지도 못하는 것들을 지금 하나둘씩 언급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공급 안정을 피력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즉각 반박을 하기도 했고요. 이외에도 너무 높아진 최저임금의 차등화를 언급하기도 했고 정치인 간의 접촉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저출산의 원인에 가장 가깝다면서 발표한 대학 입시 문제에 대한 보고서가 지금 일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고요. 서울대 입학생의 지역별 비례제 또는 지역별 상한제 도입이 격차를 완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영린 그 자체인 대입과 학군, 과연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을지 고민해볼 만한 포인트를 제공해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많은 목소리를 낼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면 재밌는 관전 포인트를 제공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요 관점에서 접근을 해봤을 때 어쨌든 이창용 총재가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학군에 의한 거고 되게 잘못됐다라는 포인트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요 잘못됐다라는 포인트를 언급하는 걸 봤을 때 서울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번 달에 지금 주류 예측이 금리 인하를 25bp 할 거다라는 게 주류 예측이거든요. 다음 주 목요일에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25bp 인하를 할 거라는 게 주류 예측이긴 하고, 물론 이제 지표를 좀 더 봐야겠지만 만약에 지금 서울 부동산 상승세가 계속 지속되는 분위기가 보이면 아마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부동산 관련된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9월부터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하면서 이제 대출세가 완화됐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강남 집값 상승세를 완화시켰다면 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번 금리 결정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문제를 제공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걸 이제 왜 중요하게 보셔야 되냐면 결국 이 한국은행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철학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